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이른을 바라보는 평범한 아내이자 어머니입니다. 제 인생은 남들 보기에 참으로 평탄하고 복받은 인생이었습니다. 무뚝뚝해도 속정 깊은 남편, 번듯하게 자라 대기업에 다니는 하나뿐인 아들,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며느리까지. 저는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. 이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 바보처럼 믿고 살았지요. 어머니, 다녀오겠습니다. 이번 출장은 좀 길어질 것 같아요. 한 달 정도요. 아버지 잘 부탁드리고 당신도 어머니 잘 모시고 있어. 걱정 마세요, 여보. 아버님, 어머님은 제가 잘 챙길게요. 조심해서 다녀와요. 알았다. 너도 밥 거르지 말고 몸 조심하거라. 그렇게 아들이 집을 떠난 날이었습니다. 그때는 몰랐습니다. 그 문이 닫히는 순간 제 평온했던 일상에도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요. 아들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지만 싹싹하고 애교 많은 며느리가 있어 집안은 늘 웃음꽃이 피었습니다. 아니요. 적어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. 제 남편, 김 회장은 평생을 무뚝뚝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. 저한테는 흔한 꽃 한 송이 사준 적 없고 사랑한다, 고맙다 같은 말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죠. 그런데 그런 남편이 유독 며느리에게만은 참으로 다정했습니다. 아가, 요즘 입맛이 없어 보이길래 내가 좋아하는 샤인머스켓 좀 사왔다. 비싼 거니까 아껴 먹지 말고 많이 먹어라. 어머, 아버님, 감사해요. 역시 아버님밖에 없어요. 어머님, 아버님이 저 샤인머스켓 사주셨어요. 그랬구나. 내 아버지가 널 참 예뻐해. 나한테는 평생 저런 과일 한 번 안 사주더니. 당신은 맨날 시장에서 사다 주지 않소. 미진이는 젊은 애라 이런 걸 좋아하고. 그땐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. 딸처럼 예뻐서 그러려니, 세대 차이려니,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.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신호였습니다. 남편의 눈빛, 며느리의 웃음소리, 그 모든 것들이 제게 보내는 경고였던 것을 저만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. 문제의 그날이었습니다. 아들이 출장을 떠난 지 꼭 2주째 되던 밤이었죠.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 보니 어느덧 시간은 새벽 2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. 목이 말라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싶어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. 온 집안이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. 그런데 부엌으로 향하던 제 발걸음이 며느리의 방문 앞에서 저도 모르게 멈춰 섰습니다. 아니, 이 시간에 안 자고 뭘 하는 거지? 그냥 지나치려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. 굳게 닫힌 방문 틈으로 너무나도 익숙한, 하지만 그곳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걱정 말거라.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.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.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.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. 제가 잘못 들은 걸까? 꿈을 꾸는 걸까? 귀를 더 가까이 대보았습니다. 성수 녀석은 아무것도 모를 게다. 그러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. 응? 네, 아버님.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.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. 입을 트어막은 채 비틀거리며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. 차가운 이불 속에서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밤을 새웠습니다.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성수는 모를 게다. 남편의 목소리가 저주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. 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? 왜 그래? 참 설쳤소.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. 어머님, 어디 편찮으세요? 제가 죽이라도 끓여드릴까요? 저 위선적인 얼굴들을 보십시오. 어젯밤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두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척,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.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. 증거가 없었으니까요. 그저 제 의심뿐이니까요.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미친 듯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. 아가, 이거 한번 써보렴. 내 피부에 좋다고 하더구나. 여보, 무슨 화장품이 이렇게 비싸요? 당신은 국산 써도 충분해. 미진이는 아직 젊어서 가꿔야지. 그때는 그냥 며느리를 예뻐하는 시아버지의 선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와 생각하니 그건 남자가 여자에게 보내는 은밀한 신호였습니다. 이거 친정어머니 병원비에 보태 써라. 성수한테는 말하지 말고 괜히 신경 쓸라. 아버님, 정말 감사해요.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.
아들 몰래 쥐어주던 그 돈 봉투의 의미는 정말 순수한 도움이었을까요? 아니면 두 사람의 추악한 비밀을 덮기 위한 대가였을까요?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자 끔찍한 그림이 서서히 완성되고 있었습니다.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고민했습니다. 모든 것을 덮고 그냥 이대로 살아갈까? 내 아들의 가정을, 내 가정을 내 손으로 깨뜨릴 수는 없지 않은가? 하지만 그럴수록 새벽 2시에 들었던 남편의 목소리가 저를 괴롭혔습니다. 저를 기만하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제 심장을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. 안 되겠습니다.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.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바보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.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배신과 딸처럼 믿었던 며느리의 기만, 그 추악한 진실을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습니다. 성수야, 미안하다. 이 어미가 내게 지옥을 보여주게 될지도 모르겠다.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내 남은 인생 전부를 걸어서라도 저 두 사람의 가면을 벗겨내고야 말겠다. 그렇게 제 가슴 속에서 피어난 의심의 씨앗은 끔찍한 괴물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. 이제 저는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악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. 이제 웃음은 사라졌습니다. 온기가 사라진 집에서 저는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. 두 사람의 모든 행동, 모든 눈빛, 모든 숨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 제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.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. 저들의 추악한 위선을 만천하에 드러낼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말입니다. 저의 첫 번째 목표는 남편의 차였습니다. 그 작은 공간이야말로 비밀을 품기에 가장 좋은 장소일 테니까요. 이게 어떻게 하는 거더라? 이 작은 걸 빼면 되는 건가? 손을 벌벌 떨며 메모리 카드를 빼내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. 당신, 거기서 뭐 하시오? 아, 당신 왔어요? 차에 먼지가 너무 많아서 걸레질이라도 좀 하려고 했지. 됐소.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들어갑시다.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그날 밤 저는 쓰레기 봉투가 모이는 다용도실로 향했습니다. 더럽고 구차했지만 진실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. 바로 그거였습니다. 남편이 회사 일로 바빠 저녁도 못 먹고 온다던 그날 찍힌 카드 영수증, 최고급 한우 전문점, 결제 시각은 밤 9시, 찍힌 금액은 2인분에 3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었습니다.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서 작게 구겨진 백화점 쇼핑백을 발견했습니다. 남편은 평생 저런 화려한 무늬 넥타이를 매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. 이건 며느리가 남편에게 준 선물이 틀림없었습니다. 심증은 확신으로 변해갔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. 저는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마지막 함정을 파기로 했습니다. 나 내일 친구들하고 1박 2일로 온천 여행 좀 다녀올까 봐요. 고등학교 동창들인데 몇 년 만에 얼굴 좀 보고 싶네. 아, 그래. 잘 생각했소. 당신도 좀 쉬어야지. 피곤할 텐데 푹 쉬고 오시오. 어머님, 정말요? 너무 좋으시겠다. 제가 짐 싸는 거 도와드릴게요. 필요한 거 없으세요? 보이십니까? 저 감추지 못하는 안도감과 기쁨이 마치 잘 다녀오세요가 아니라 제발 좀 없어져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.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지만 표정은 숨겼습니다.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. 저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. 집이 보이는 언덕 위 카페에 앉아 해가 지고 우리 집 창문에 불이 켜지는 것을 전부 지켜보았습니다. 남편은 저녁이 되자마자 어디선가 들어와 집으로 들어갔고 그 뒤로 커튼은 굳게 닫혔습니다.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? 시간이 흐를수록 심장은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. 모든 것이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잠길 때까지요. 숨을 죽이고 내 집으로 들어섰습니다. 마치 도둑이라도 된 것처럼요.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광경을 마주하고야 말았습니다. 아버님,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지내야 해요? 저, 이제 지쳐요. 조금만 참거라. 내가 다 계획이 있다. 이 집도, 회사도, 전부 우리 것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. 당신이 왜, 여행 간다더니. 내 집이요. 내 집에 내가 오는데 문제 있소? 여행, 두 사람 오붓하게 저녁 먹고
와인 마실 시간 벌어주러 내가 여행이라도 가길 바랐나? 이것도 오해라고 해보시지. 당신이 회사에서 밤샌다던 그날이야. 그게 아니오. 미진이가 몸이 안 좋다기에. 그냥 옆에서 말동무나. 닥치시오. 그 더러운 입 닥치란 말이야. 몸이 안 좋은 며느리랑은 이런 옷차림으로부터 앉아 말동무를 해주는가? 네, 맞아요. 어머님 말씀대로예요. 그래서요? 당신 아들은 나한테 여자로서 아무 관심도 없잖아요. 늘 일. 하지만 아버님은 절 여자로 봐주셨어요. 외로운 절. 위로해 주셨다고요. 저 뻔뻔한 얼굴을 보십시오. 외로워서요? 위로를 받아서요? 결국 저 두 사람은 서로를 욕망의 대상으로 삼은 추악한 배신자일 뿐이었습니다. 제 40년 결혼 생활과 아들을 위해 바친 제 모든 인생이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. 그렇게 제 눈으로 모든 것을 확인하고야 말았습니다.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곳이겠지요. 하지만 여러분,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. 이 추악한 연극의 관객은 저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. 안녕하세요.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날 밤 이후 우리 집은 소리 없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. 한 지붕 아래 세 사람이 살았지만 그곳엔 더 이상 가족이 없었습니다. 서로를 향한 경멸과 증오, 그리고 곧 터져 나올 폭풍을 기다리는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존재했지요. 남편과 며느리는 죄인처럼 제 눈치를 살폈고 저는 그저 심판의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. 식사도 따로, 대화도 없이 살아있는 유령처럼 서로의 존재를 외면하며 며칠이 흘렀습니다. 그 지옥 같던 시간을 끝낼 전화 한 통이 울리기 전까지는요. 어머니, 저예요. 프루트 잘 끝나서 저 내일 돌아가요. 저녁은 집에서 먹을 테니 맛있는 것 좀 준비해 주세요. 올 것이 왔습니다. 제 아들이, 아무것도 모르는 제 가여운 아들이 돌아온다고 합니다. 수화기를 든 제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. 그래,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다. 다녀왔습니다. 어머니, 아버지, 여보, 나 왔어. 한 달 만에 돌아온 아들의 얼굴은 피곤하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. 하지만 그 행복은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. 다들 왜 그래? 마 온 거 안 기뻐요. 집안 분위기가 왜 이렇게 싸늘해? 무슨 일 있었어요? 아니다. 내가 갑자기 온다니. 피곤해서들 그런가 보다. 맞아요, 여보. 어서 와요. 힘들었죠? 제가 짐 들어갈게요. 아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. 자신을 둘러싼 이 기이하고 차가운 공기의 정체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. 아들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. 어머니, 대체 무슨 일이에요? 라고 그 눈빛이 제게 묻고 있었습니다. 정수야, 앉아라. 어미가 할 말이 있다. 어머니,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.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? 미진이한테 무슨 일 있어요? 정수야,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, 거짓 하나 없는 진실이다. 그러니 무슨 말을 들어도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.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. 알겠느냐? 어미가 되어 아들의 가슴에 칼을 꽂아야 하는 심정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? 차라리 제가 그 칼을 맞는 것이 수백, 수천 번은 나았을 겁니다.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. 어머니, 무슨 그런 끔찍한 농담을 하세요. 아버지랑 미진이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.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. 차라리 내가 늙어서 헛것을 본 거였으면, 악몽을 꾼 거였으면 수천 번도 더 빌었다. 제 아들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. 두 분, 거실로 나오시죠. 아들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온기가 없었습니다. 분노를 넘어선 깊은 증오와 경멸만이 담겨 있었지요. 기계 뭡니까? 제가 없는 동안 이 집에서 대체 무슨 짓들을 하고 돌아다닌 거냐고 묻고 있습니다. 정수야,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. 마가 꼈었나 보다. 이 애비가. 한 번만,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. 여보, 아니에요. 이건 오해. 아니, 제가 잘못했어요. 당신이 너무 바빠서. 제가 너무 외로워서. 닥쳐.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 부르지 마. 외로워? 외로우면 아비한테 가서 붙어먹나. 당신들은 인간도 아니야.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라고. 아들의 절규는 이 추악한 연극의 마지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. 당신이랑은 오늘부로 끝이야. 이 집, 내 집이야. 당장 당신 물건들 챙겨서 나가. 위자료, 소송, 마음대로 해. 당신이 저지른 짓, 온 세상에 알릴 테니까. 그리고
당신, 다시는 아버지라고 부를 일 없을 겁니다. 이 집에서 당신 짐도 전부 빼세요. 어머니한테는 제가 새 집 얻어드릴 겁니다. 다시는 저희 모자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. 그게 제가 당신에게 베푼 마지막 자비입니다. 그렇게 폭풍이 지나갔습니다. 저는 텅 비어버린 거실에서 제 손으로 지켜낸 아들의 지친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았습니다.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. 가족도, 제가 평생을 바친 세월도 전부 잿더미가 되었지요. 하지만 잿더미 속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지켜냈다는 생각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. 이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요. 하지만 괜찮습니다. 제 옆에는 세상 가장 소중한 제 아들이 있으니까요. 저희 모자는 이제 다시 시작할 겁니다. 제 길고 아팠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